자, 이거, 알값 관련돼가지고, 이 부분 넣는 것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선풍기 보면은 틀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거 핸디형? 그래서 이 부분 좀 넣고 싶은데, 얘가 그룹화 돼 있을 거예요. 이 언그룹 해주시고요. 그룹 해제. 왼쪽 마우스 누르면 되죠. 언그룹.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잠깐 숨겨주고, 이거는 근데 제가 그냥 해놓을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거는 제가 얘만 붙고 얘는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둘 테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없이. 음. 보시면은 이 부분이요. 이렇게 알값을 이런 식으로 돼요. 알값을 한 번 해주면요. 이 부분 한 번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밑에 부분까지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한 번 해주면은 알값이 문제없이 잘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요. 보이죠? 이렇게. 또, 이렇게. 이 부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는 작게 주잖아요? 0.5 주고 나서, 따로 주고 나서, 예를 들어 0.3 정도 가장자리 연속 선택해서 이 부분. 엔터. 그리고 이 부분. 엔터. 이런 식으로 따로 주면요. 여기가 터져요. 이 부분이. 음. 이 부분이 이렇게 터지는 게 어느 정도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왜 터지냐고 하면은 사실 터지는데 이유는 없어요. 음. 이 라이노 툴이 필렛지 주는데 유독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자 했었던 게 파이프잖아요. 그쵸? 우리 여기서도 파이프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 파이프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심호 과정도 있거든요. 심호 과정. 그것도 하나 더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파이프를 하기 전에 원래 가장자리를 복제하는 거잖아요. 가장자리를 이렇게 복제해 주세요. 여기 부분만.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 복제가 될 거예요. 음. 약간 이런 식으로 복제를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좋은 방법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자리를 복제하시고요. 다른 부분들 말고 이런 작은 부분들에서 다 같이 주고 하면 그냥 끝나요, 사실. 근데 이렇게 터질 때 연습도 해봐야 되거든요. 가장자리 복제하시고요. 이 커브를 결합하세요. 그럼 결합됐죠? 그 다음에 얘를 파이프를 이용해서 0.3 정도 이런 식으로 파이프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상태에서 스플릿 걸면 되죠? 분할을 개체 요거, 절단 개체 요거, 엔터. 그 다음에 여기를 엔터 딜리트하고 이 부분도 딜리트하면은 모양 쉐입이 이런 식으로 덩굴 잘린다고요. 이 부분은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부분만 좀 신경 써서 해보죠.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잘 보세요. 이 커브는 딜리트가 되고요. 이제 불필요하니까. 블렌드 서피스를 활용해가지고 클릭 접선 1, 1 사이좋게 확인. 또 이 부분도 클릭 1 확인. 됐죠? 그리고 자 보세요. 블렌드 서피스 여기 부분 하려 그러면은 여기 반밖에 안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잡으면 형태 이렇게 나온다고.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면이. 그렇죠? 이 부분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자리 연속 선택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여기에서 자동 선택 얘를 누르면은 얘가 떨어져 있는 부분을 한 번에 잡아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선택 메뉴 계속 누르면은 얘네가 섹터가 다 잡혀버려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스위치스를 한번 켜주는 게 좋아요. 자, 보세요. 이 서피스 잡고 먼저 결합을 해주도록 합시다. 결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부분도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면이 없죠. 여기도 그럼 블렌드를 해서 1 사이좋게 확인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넘어가는 거 확인이 잘 되고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자, 이럴 때에는 스위치스를 먼저 걸어보세요. 그 다음에 떨어진 가장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뒤에 가서 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스위치스로 보면은 떨어진 가장자리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점으로 나온 친구들은 뭐냐면 떨어진 가장자리 중에서도 이 부분은 스플릿 엣지라 그래서 가장자리가 잘려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블렌드를 이용할 때 이 부분이 끊겨 있다 보니까 가장자리가 연속되지 않고 끊겨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이 부분은 부드럽게 이렇게 끊긴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가장자리 연속 선택이 부드럽게 잡혀서 넘어간다고요. 그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요. 방법이, 자, 블렌드 서피스에서 가장자리 연속 선택을 누르시고 두 가지예요. 보세요. 여기 자동 선택 돼 있죠. 그럼 얘를 여기를 클릭하세요. 그냥. 그러면은 다른 거 다 나오는데 그냥 없음을 누르시면요. 이 부분만 잡혀요. 그 다음에 완료되면 엔터 하래요. 엔터. 두 번째, 이 부분 잡고 여기도 없음 하면은 고르게 두 개 잡혔고 엔터해서 접선으로 만들고 결합하면은 가장자리 부분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 끝. 렌더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끝.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블렌드 서피스에서도 가장자리 연속 선택을 누르고 자동 선택이 얘가 아니라 아니오 상태에서, 자 보세요. 첫 번째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분을 잡으면은 제가 자동 선택을 안 하고 제가 원하는 부분에 가장자리를 클릭을 해가지고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자리를 첫 번째 가장자리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엔터, 두 번째 이 부분 잡고 엔터 하면은 똑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접선 만들고 또 이런 식으로 결합하면은 문제없이 쓸 수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이야 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나중에 다 메꾸는 방법 배우니까. 이렇게.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거는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0.3 정도 이런 식으로 먼저 터트리는 식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고치는 방법에 어떻게 보면은 정석 중에 하나긴 해요. 이것도 진짜 좋은 방법이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주면요. 여기가 터진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섹터가 나오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저희가 그 필렛이나 서피스의 가장자리 부분은 항상 서피스의 가장자리 부분은 커버 역할을 동반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피스의 가장자리 부분을 어때요? 커브를 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 복제를 통해서 커브를 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아크 블렌드를 활용해도 커브를 선택하라고 해도 서피스의 가장자리는 커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커브 이 부분, 두 번째 커브 이 부분을 클릭하면은 커브가 연결돼서 만들어준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은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필렛, 아크 블렌드는 모두 다 2차수의 범주 안에 있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사하게 라운딩 되는 걸 만들려고 하면은 당연히 아크 블렌드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컵을 연장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 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만들면요. 잘 보세요.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서피스 추출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 클릭하고 엔터 누르고요. 그 다음에 시프트 잡고 이 커브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컨트롤 Q 혹은 아이솔레이트 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자를 거거든요. 그럼 얘를 잡고 트림, 이 부분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딜리트 해도 되고요. 간혹 5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컨트롤 D 눌러서 돌출, 양쪽 이런 식으로 돌출시키시고요. 이 부분을 트림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잘리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Show 하고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또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랙 서피스 이용해서 얘를 잘라내서 지우고 그 다음에 다시 다 잡고 결합하세요. 자, 지금 하는 면 고치기 과정은요, 굉장히 고난이도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밑에다가 심화를 이렇게 살짝 빼놓은 건데,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어렵다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했던 것도 좀 버겁다 하신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했던 거 이거 좀 알겠는데 하면은 이런 식으로 고치는 방법도 있고 이게 굉장히 정석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넣어봤어요. 뒤에 가서 더 많이 배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슈이치스의 기능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잖아요. 가장자리가 나눠져 있는 걸 보여준다 라는 거, 그쵸? 가장자리가 나눠져 있는 걸 보여줬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이 부분 진한 라인이 지나가잖아요. 이게 서피스랑 서피스를 이어줘가지고 이 조각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얘는 덩어리대로 덩어리 맞는 거고 얘도 덩어리 맞는 걸 합집합하다 보니까 남은 건데 이 부분을 강제로 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었으면 사실 이렇게 남을 일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다 만들어지고 저질러진 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에서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 하면은,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진한 라인이 남는 부분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심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남는 진한 라인은 우리가 가장자리가 연속 선택되지 않게끔 점이라는 게 스플릿 엣지, 그러니까 엣지가 분할되어 있는 상태로 남아있어요. 점 부분이. 이런 부분들도 다 그렇고. 그럼 여기를 엣지를 붙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멀지 엣지스라는 걸 사용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붙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붙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반대쪽도 스플릿 엣지를 활용해가지고 얘처럼 쪼개주는 거예요. 가령 보세요. 스플릿 엣지. 그 다음에 분할할 가장자리 클릭.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어려워요. 스플릿 엣지 하면은 엣지를 분할시켜주는 거거든요. 보세요. 제 거 먼저 보세요. 분할을 가장자리 선택하라면 이렇게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지점에 가장자리 분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렌드가 이런 식으로 끊겨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막 끊으면 안 되고 어떻게 끊을 거냐면은 스플릿 엣지 하시고 분할할 가장자리 여기 부분을 클릭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보세요. 이 부분을 클릭하세요. 얘가 뭔가 점이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누르지 마시고 위로 올라가세요. 얘한테. 근데 여기 중심점 귀찮게 걸릴 수 있거든요. 중심점 끄시고요. 일로 올라오세요. 그럼 여기 끝점이 걸려요. 이쪽에 약간 수직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쪽 끝점에서 여기서 왼쪽 마우스 딸깍 누르시면 돼요. 그럼 얘가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엔터 하시면은 이렇게 스플릿 엣지가 되는 거거든요. 엣지가 분할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스플릿 엣지, 분할할 가장자리 선택. 잡혔죠? 위로 가서 이 점에 클릭, 엔터. 그럼 이런 식으로 잘려요. 엣지 부분이. 이거를 의도적으로 잘라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보세요 하지 마시고 블렌드 서피스 이어가지고 블렌드 서피스를 이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조각조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면은 매치로 이렇게 이어주면은 이어지는 척만 하지 이 부분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게 결합이 온전치 않게 되거든요. 이런 불상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뭐 조인 엣지 하라고 얘기는 드리고 싶진 않아요. 조인 엣지는 플랜 B거든요, 항상. 그게 아니라 이렇게 스플릿 엣지가 된 상태에서 뭘 할 거냐면은 블렌드 커브 중에서도 가장자리라는 걸 이용하면은 보세요. 가장자리를 클릭해서 딸깍 누르면은 수직 개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커브가. 근데 매번 우리 커브 어떻게 썼냐면은 그냥 블렌드 커브하고 가장자리 누르지 말고 그냥 클릭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원치 않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가장자리 누르시면은 수직 개념으로 나와서 저처럼 클릭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얘를
보세요. 1번을 이 스플릿 엣지 클릭하고 왼쪽 마우스 클릭하면 움직일 수가 있어요. 왼쪽 마우스 클릭하세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고 2번도 다시 이 부분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얘가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딱 붙여야 돼요. 매듭점 끄시고 매듭점 끄면은 귀찮게 안 걸리죠? 이렇게 딱 걸리세요. 여기 더 넘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심지어 얘도 똑같이 마찬가지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블렌드 커브 가장자리 딸까? 딸까? 그 다음에 얘를 움직여주는 것까지 해서 맞춰주기. 접선, 확인.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고요. 네트워크 서피스 할 거예요. 네트워크 서피스. 보세요. 저랑 순서 똑같이 눌러주는 걸로 해볼게요. 이 커브 먼저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커브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커브 여기. 네 번째 커브 여기. 그 다음에 엔터 하시고요. 가장자리를 0.001, 내부 커브 0.001 두시고요. 자, 이제 보면은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 기능들이 나오죠. 커브가 나오는 지점은 D잖아요. D는요, 커브 같은 경우에는 커브를 선택하면은 위치 접선 공률 중에서 위치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A, B, C 같은 경우에는 위치 접선 공률이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관련돼 가지고 서피스를 직접적으로 맞닿아서 쓰면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누르는 게 규칙이 있어요. 보시면은 A는 뭐냐면은 접선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은 공률이고요. C는 뭐냐면은 접선이에요. 그래서 A 탄젠트, B 커베이처, C 탄젠트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거 누르는 순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결합해서 얘를 제브라로 통해서 확인해 보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은 별로 그렇게 면이 깔끔하진 않지만 그거 말고 이 부분을 보세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자, 얘로 보면은 이 값 좀 한번 제가 세팅 다시 해놓을게요. 너무 찌글찌글거리니까 보기가 어렵죠. 펴줄 거예요, 얘네. 샥. 이런 식으로 펴졌는데 얘를 살펴보면요. 얘랑은 연결되는 지점이잖아요. 이게 연결되는 지점이라서 이 부분 연결시켜주는 개념으로 좀 만들어준 거고 이 부분은 좀 살짝씩 끊기는 맛이 있는데 원래 연결되는 걸로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률로 써준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보시면 대놓고 끊기는 부분이라서 접선을 쓴 거거든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보세요. 누르는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D는 만질 거 없고 B 같은 경우에는 얘랑 면이 하나가 원래 연결되는 개념이잖아요. 이 부분 약간 끊겨도 되긴 하겠지만서도 이 부분 공률 근데 이 부분에 접선을 둬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굳이 상관없을 것 같지만 접선이나 공률 의미 없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A는 이 부분은 약간 탄젠트 개념으로 생각하면 면이 끊기다 보니까 탄젠트 C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이거 약간 이런 샘플링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면은 얇게 줘볼까요? 얘 이렇게 이 부분 탄젠트네. 이 부분 탄젠트네요. 탄젠트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끊기는 거 보이죠? 우리가 이거를 지금 여기에서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해서 맞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얘랑 결합하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 반조각, 우리가 반조각 여기 만든 거잖아요. 얘랑은 서피스가 연결되는 지점이겠죠?
부드럽게 연결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친구. 자, 보면은 이 부분은 부드럽게 연결되죠. 그럼 여기가 커베처로 쓰면 되겠네요. 자, 우리 여기까지 했던 거 살펴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끊기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쵸? 제가 잠깐 착각했네요.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의 면은 연결되듯이 쓰면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네트워크 서피스 활용해서 잘 보세요. 똑같이 하나, 둘, 3. 세 번째 눌렀을 때 커브를 누르는 게 아니라 폴리서피스의 가장자리 부분을 눌러주세요. 커브를 누르고 만들면요. 얘가 B 부분이 쓸 수가 없어요. 접선이나 공률을. 그럼 부드럽게 이어질 수가 없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폴리서피스의 가장자리 부분을 눌러달라. 그 다음에 여기 넷. 엔터 하시고 보면은 얘도 다 접선, 비만, 공률.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확인을 눌러주면은 얘랑 결합했을 때 면이 컵은 지워볼게요. 부드럽게 이어져서 가고 확인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어서 나온다고.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이거 살짝 끊기는 거는 매치로 맞춰주기만 하면은 끝나거든요. 보세요. 얘 이렇게 부드럽게 이어져 가는 것처럼 하려 그러면은 이 부분 익스트라 서피스 추출 이용해서 하나, 두 개 추출하고 그 다음에 웨지 서피스를 활용해서 이 부분 서피스 가장자리, 이 부분 서피스 가장자리 잡고 얘를 그냥 공률 안 해도 돼요. 접선에다가 두시고 다른 거 만들 거 없이 여기서 다른 거 굳이 만들지 않고 서피스에 평균화 돼 있을 텐데 평균화 그냥 안 해도 되거든요. 위치 접선, 위치, 서피스 평균화 끄고 확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어렵다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다가 이거 좀 어렵다 해도 그냥 넘겨도 돼요. 왜냐면은 이거 계속 뒤에서 계속 배울 거거든요. 계속 트레이닝 해요. 근데 이거 하다가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이거 결합하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얘 슈웨지스로 확인하면은 문제 없이 다 붙어 있는 거 확인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잘 붙었죠? 그럼 이제 하다가 이거 좀 토할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운 걸 배워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제품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작은 느낌을 이렇게 조각조각해서 내는 느낌으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축처럼 큼직큼직한 느낌으로 쓰는 느낌도 아니고 주얼리처럼 서피스를 꽈서 쓰는 개념도 많이 없어요. 정형화되어 있는 거를 어떤 식으로 잘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러한 문제들이 나중에는 계속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면은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렵죠? 이 부분 충분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지금에서도 하고, 뒤에 가서도 다른 파트에서도 한 번 더 다루다 보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 이거 정말 어렵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해보시면서 잘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